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12월 15일 수요일 통키 뉴스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12월 15일 FOMC 발표 이후에 오늘 급등했지요. 자, 오늘 장 분석 영상을 중심으로 오늘 통키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미국의 로컬 뉴스를 헤드라인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바로 장 분석 영상으로 들어갈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멤버십 영상, 우리 미주널 멤버십 되시는 분들 조금 오늘만 한번 양보해 주세요. 오늘은 오늘 같은 날 정말 잔치를 벌려야 되는 날이잖아요. 풍악을 올려야 되는 날이고, 자, 오늘은 멤버십에서 다뤄야 될 시장을 해봐라 영상을 통키뉴스 수반에 시장 분석 영상으로 다루면서 멤버십 아닌 분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헤드라인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컬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퍼지면서 LA를 포함한 전국에서 겨울철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A 보건당국은 연휴 기간 코로나 위생 지침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어제로 1년이 지났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50개 주에서 1위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접종 대상자 중 86%가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고 성인 600만 명 이상이 부스터샷을 접종했습니다. 자,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 전용 백신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 부스터샷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제약사들이 들으면은 참 씁쓸하겠네요. 약 팔아먹어야 되는데. 영국의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78,610명으로 최대 기록을 세우며 하루 신규 확진자입니다.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감염자도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해외 입국자들의 열흘 자가격리 조치가 3주간 연장됐습니다. 또 PCR 검사도 총 3차례 받아야 하고요. 격리 면제서 발급 역시 내년 1월 6일까지 장례식 참석과 공무에 한정되는 등 최소화하게 됩니다. 자, 한국 연말을 맞아서 고국 방문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기간 동안 남가주에서 수백만 주민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 사이 약 350만 명의 주민들이 LA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예 차량 창문이나 트렁크를 활짝 열어두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훔쳐갈 거 없는 차에 창문이나 깨부수지 마라라는 뜻이라는데요. 한편으로 미국 현지에서 요즘 차량 절도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부 지역에서 심각한 토네이도 피해가 발생한 지 닷새 만인 오늘 최대 피해 지역인 켄터키주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에 주민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는 2024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의 60%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기를 원했고 공화당 지지층의 6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과 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약 10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이동시켰고요. 내년 초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국가 부채 한도를 2조 5천억 달러로 올리기로 최종 승인해 2023년 초까지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피했습니다. 국가 부채 한도 상향하는 공화당의 측면 지원으로 일회용 특별 가결 절차까지 도입한 후에 상하원에서 민주당만의 과반 이상 지지로 가결되었습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를 위해 채권 매입 돈 풀기를 테이퍼링이죠. 내년 3월로 앞당겨 종료하고 그 직후부터는 금리 인상의 착수에 내년에만 최소 3번이나 올릴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오늘 FOMC 정례회의 이후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새해 벽두부터 돈 풀기가 매우 빠르게 끝나고 새해 봄부터는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예상했음에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안도감에 급반등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미국의 로컬 뉴스 중심으로 좀 다뤄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 분석 영상을 종 한번 치고 광고도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빤. 자,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오늘 3대 지수가 다우는 플러스 1.08, 나스닥은 플러스 2.15, S&P 500은 플러스 1.63으로 급등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시장을 오늘 좀 하루 종일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FOMC 발표 이후에 시장이 급등했지 오늘 시작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계속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 할 것 없이. 근데 오늘 FOMC 발표 이후에 시장이 완전히 이렇게 상승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일단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를 보면 볼까요? 자, 오늘 통신주, 그 다음에 은행주들을 빼고는 다 올랐네요. 오늘 유난히 많이 오른 종목들, 자, AMD 오늘 무려 8.04, 엔비디아 플러스 7.49%. 오늘 반도체주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원이 아니네요. 과원. 그 다음에 방 주식들도 굉장히 올랐고, 오늘 안 오른 주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올랐습니다. 에너지주하고 은행주들만 조금 빠졌는데요. 자, 오늘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늘은 연준의 그동안 15일 동안 무려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뚜껑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내년의 기준금리를 어찌됐든 새해 3회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회 인상. 오케이. 그다음 테이퍼링 속도를 좀 내서 내년 3월 정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자, 그 이전에 자, 지금 선물 시장도 한번 볼까요?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오후 8시 44분인데 선물 시장, 자,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플러스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S&P 500 0.16, 다우 0.11, 나스닥 0.19, 역시 러셀 2000 플러스 0.41로 현재 지금 현 시간부의 선물 시장이 있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식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볼까요? 자, 스파이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S&P 500 지수 굉장히 좋게 올랐죠. 거래량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동반한 장대 양봉. 나스닥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여러분 한 가지, 자, 우리가 공부하니까 우리 요즘 저희 미즈노 한 달 동안 멤버십에 영상 가입한 분들, 라섬을 가입한 분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지금, 그쵸, 이 기술적 분석 차트 공부잖아요. 자, 오늘 나스닥을 보면 보십시오. 정확하게 요 지지선에서부터 지지가 돼서 오늘 장대 양봉을 끌어올렸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AMD도 좀 보고요. 오늘 뭐 안 오른 종목이 없으니까. 팀장님은 어떻게 시장이 이렇게 될 거를 예측하셨나요? 그 전에 이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시장이 어려울 때는 정말 미즈놀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꼭 지켰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좋을 때는 뭐 그닥 뭐 조금 뭐 방학한 것처럼 이렇게 좀 쉬셔도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한 편도 안 올렸습니다. 마음껏 즐기시라고. 시장이 어려울 때 함께 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난주부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라방을 했잖아요. 목이 좀 쉰 이유기도 한데, 왜냐면 주식은 멘탈 게임이거든요. 이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 최근의 모습은 오늘 오전까지도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미주노래 지금 예측대로 시장이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저희가 잘난 체 한다는 게 아니라 미주노래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죠? 추세죠, 추세. 지금 시장의 전체 큰 그림의 추세를 미주노래 확실히 거의 100% 가깝게 붙잡고 가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게 그 무엇보다도 참 기쁘더라고요. 참 기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뭐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올랐고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자료들 많이 나오잖아요. 참고하시면 거의 월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이렇게 오른 거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틀린 말 아닙니다. 불확실성의 해소.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게 시장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시장이 예상한 범위 내에서 발표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한번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소통에 지금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연준 의장이었던 뭐 버냉키라든지 뭐 그린스폰이라든지 그쵸? 옛날 의장들 요걸 한 바가지로 먹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쵸? 독단, 소통, 시장과 소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과 소통을 하기 시작한 연준 의장이 누구였냐면 맞습니다. 현 재무부 장관인 자넷입니다. 자넷 옐런이 연준 의장을 할 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끌고 왔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때문에 연임이 못 됐잖아요. 그렇죠? 연임 못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자넷은 그야말로 소통 미국인들과 시장과 소통하고자 무진장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미주노들도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댓글도 안 달아주시고 진짜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뒤통수를 때렸던 적이 꽤 있었죠.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사 때 나오는 빅쇼트라는 영화 마이클 보리가 주연으로 나온 마이클 보리 이야기를 다룬 거기 보면 그린스펀 의장이 나오는데 소통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뭐 시장의 상황과 거의 지금 동떨어진 진짜 삽질하는 그런 연준 의장의 모습도 나오거든요. 자, 파월 의장이 지금은 제가 이 얘기를 풀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시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했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함인데 파월이 연준 의장이 되고 자넷이 재무부 장관이 됐을 때 자넷은 적극적으로 파월 의장을 서포트를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두 사람 사이에 교감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소통이었습니다. 소통. 그렇죠? 여러분 미주노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줄 거다. 신호를 줄 거다. 연준 의장이 한 말이에요. 과거 어느 때처럼 시장이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뻥뻥 터뜨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이다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시장이 급등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지켜준 파월 의장에 대한 보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약속을. 사실 오늘 FOMC 발표하기 전에 많은 이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지난번 상원에 가서 파월이 보여주었던 매파적 성격의 모습. 그래서 드디어 연임이 되고 나니까 가면을 벗고 본 매파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파월의 모습은 일관성 있게 과거에 파월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서 이야기하는 분위기였어요. 더 이상 일시적인 말을 이제 인플레이션을 쓸 때 더 이상 일시적인 말을 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용의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못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공부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모르지만 내년에 미국 경제를 발목 잡는 가장 큰 것이 바로 고용의 문제일 것이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 칼자루를 이 칼이잖아요. 칼. 시장에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냐는 거죠. 칼자루. 여러분 왜 그렇게 야당 여당들이 대통령 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화이트하우스라든지 한국의 청와대 들어가면 그래도 칼자루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중간 선거가 딱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연히 민주당이 참패하겠죠. 그만큼 미국 내에서 바이든의 인기는 지금 끝없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어찌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패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통해서 트럼프가 이제 그 효과를 참 많이 봤죠. 미국인들을 결집시키죠. 옛날부터 썼던 방법이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면 그 나라에 분열됐던 여론들이 하나가 딱 돼서 이 중국은 미국을, 미국은 중국을 적대적인 싸움꾼이 되죠. 그렇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파월 의장을 연임시키기 전에 조용히 불러가지고 자, 인플레이션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임무를 주면서 연임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민주당 내에서도 파월 의장 연임 반대하는 이들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일단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 그러니까 파월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임명한 것은 맞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그쵸? 정부가 돈을 많이 경기부양책으로 1년 동안 많이 퍼줬기 때문에 돈이 지금 뭐 개인이 받은 것뿐만 아니라 뭐 PPP도 그렇고 SBA론도 그렇고, 그쵸? 그러면 정부가 왜 경기부양 통과시켜서 미국 국민들에게 그 많은 돈을 퍼줬을까요? 쓰라고 준 거거든요. 쓰라고. 돈을 쓰라고.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는 소비 문화예요. 소비가 멈추게 되면 올스탑 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가 안 되면 이 서큘레이션 이제 순환이 안 되면서 미국 경제 전문가들, 미국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소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 경제 지표를 매일 끊임없이 시장이 주목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잡을 잃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게 되는 사람들이 소비 문화가 줄어들까 봐 그래서 정부가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려고 줬긴 했지만 쓰라고 그걸 준 거거든요. 그만큼 많이 썼고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좀 틀려요. 일본은 쓰라고 주면 안 쓰고 자꾸 저축을 해가지고 일본 경제 저렇게 말아먹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잘 쓰죠. 정말 잘 씁니다. 자꾸 쓰다가 보니까 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는 미국 내에서의 소비가 미국 경기를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DNA거든요. 경제를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따라붙었던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따라붙었던 게 인플레이션이었던 거예요. 수술로 말하면 암 수술을 하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몸이 있는데 암 수술을 하려고 딱 해서 배를 갈라가지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과정 속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상처가 지금 인플레이션이었던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아야죠. 못 잡으면 지금 큰일 나니까.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미국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 본격적 드라이브를 건 이게 무너지게 되면 진짜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스태프들은 곰곰이 정말 12월 1일부터 12월 14일 어제까지 곰곰이 매번 회의 때마다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나누었냐면 연준이 자넷 옐런과 바이든 대통령과 분명히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합의된 게 있을 텐데 우선순위를 매겼을 텐데
첫 번째가 뭘까? 인플레이션 잡는 걸까? 인플레이션 파이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중간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버지니아에서 졌잖아요. 그렇죠?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죠. 코로나도 잡아야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침체기에 빠진 미국의 경제를 계속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일단 경기를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잡겠다고 하는 게 지금 큰 로드맵이었던 거고 실제로 그쵸. 지금 고용 지표는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실업 청구 수당이라든지 보면 계속 좋아지고 있죠.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시장을 폭락시키는 것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연준에게, 바이든에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시장을 폭락시키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죠. 연준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바이든한테 특명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이 성장하고 있는 지금 발전하고 있는 코로나 이후에 멈췄던 경기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이 미국의 경기를 다시금 내려앉힐 수 없다는 거죠. 내려앉히겠다가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FOMC 발표가 매파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파적 성격은 좀 지니겠죠.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는 말을 빼버리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파적으로 파월이 갈 수가 없다. 왜냐면 그러면 얻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리고 이들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때려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렇죠. 계속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성장의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생겨났던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경제 성장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경제 성장을 끌고 나가겠다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하지만 지금까지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연준이 계속 시장에 뿌린 신호가 있어요. 자, 테이퍼링과 금리 올리는 거는 별개다. 이건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테이퍼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금리를 올리는 거다. 그래서 시장으로 하여금 내년도에 기준금리를 3번 정도, 3회 정도 인상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밑밥을 계속 깔았어요. 계속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래서 시장으로 하여금 뭘 하게 했냐면 그렇죠.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준비. 근데 오늘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년부터 시작하게 될 기준금리 인상을 뭐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시장이 폭락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는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악재보다 시장이 더 싫어하는 건 뭐다? 불확실성이다. 근데 오늘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완전히 해소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그죠? 연준이 그 로드맵을 발표했잖아요. 내년에 기준금리 3배 인상할 거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속도를 좀 더 낼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데 그러니까 속도를 계속 내겠다 오늘 발표를 했죠.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2배를 높여서 테이퍼링을 내년 3월 안에 그래봤자 3개월 남았어요. 완전히 테이퍼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미 이 부분은 시장에 계속 흘렸단 말이죠. 시장이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거를 본 거예요. 시장이 뭐 팡주식들을 비롯해서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이들은 지금 무슨 조정을 받는가? 그렇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 방금 말씀드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거를 시장이 계속 이렇게 내성이 생기도록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막상 파월 의장이 딱 발표를 했을 때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니까 시장이 환호했던 거죠. 불확실성도 아니고
unexpected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팀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은행주들은 이렇게 빠졌죠? 원래 금리 인상하면 은행주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나스닥 기술주들은 더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왜 거꾸로 올랐죠? 거꾸로 됐죠. 오늘 은행주들 별로 못 갔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은행주들 별로 못 갔어요. JP모건, BAC, 그렇죠? 그리고 팡주식들 처음부터 잘 간 건 아니에요. 발표가 되면서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이유는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종목이 오른 거예요. 대표적으로 AMD를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AMD 지난 한 2주 동안 12월 1일부터 계속 빠졌죠. 근데 여러분 AMD가 적자 기업이에요. 천만의 말씀.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곧 다가옵니다. 사실 산타랠리는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호재를 얻고 시작이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급등했죠. 그렇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이거 엔비디아가 자꾸 횡보하면 횡비디아라 그런다는데 급등했죠. 급등했죠. 근데 여러분 자 보시면 은행주들을 볼까요? BAC 볼까요? 자 보십시오.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은행주는 서서히 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금리 인상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팡주식을 비롯해서 이 나스닥 종목들, 엔비디아나 AMD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진 주식 종목들이 오늘 후반에 이 FOMC 발표 이후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종목들이 계속 가는 것보다는 빠진 종목이 가는 거. 그렇다면 어저께처럼 어제 마소가 이유도 없이 빠졌잖아요. 이유도 없이 빠지는 그 순간에 바이더 딥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정말 잘하신 거죠. 정말 잘하신 거죠. 그렇죠? 1.92%가 오늘 오른 게 아니라 어제 빠진 거 저쯤에서 사셨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으셨던 거죠. 자, 스파이 한번 볼까요? 지수를 한번 볼까요? 스파이. 자, 보이십니까? 거래량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제 2위로 올라와야죠. 자, 나스닥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지지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렇게 긴 양대 양봉을 최근에 여기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에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시장이 왜 급등했느냐. 첫째, 불확실성의 해소. 드디어 15일까지 기다렸던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매파적 발언이 나올 수도 있었고 그런 매파적 발언이 만약에 파월 의장이 한다면 시장은 폭락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공부한 대로 그럴 때마다 뭐 하자 그랬죠? 좋은 주식 사자 그랬죠. 애플이라든지 우량주들을 그때 무조건 사자 그랬죠. 그러니까 별 걱정은 안 했어요.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은 확 떨어졌을 때 좋은 종목을 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오늘처럼 정말 좋은 호재가 나왔다고 한다면 가는 말 위에 올라타면 되는 거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연준과의 패드와의 이 소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누가? 시장, 마켓이 자네 옐런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굳이 연준은 뒤통수를 때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연준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고 시장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가운데 오늘 할 말 다 하는 내년에 금리 3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이 이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오늘까지 계속해서 조정을 통해서 그런 악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켰던 거죠.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하루 일찍 이틀 일찍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들어가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죠. 바로 애프터입니다. 애프터.
자, 오늘 이제 연준은 연준의 FOMC 회의도 끝났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제가 약속했던 대로 자 15일이 이제 지나서 자 방향성이 잡혀졌으니까 자 미주놀에서 올해 12월 딱 보름 남았잖아요. 그리고 내년 2022년에 반드시 사야 될 미주놀이 추천하는 종목을 엄선해서 이번 주말에 제가 멤버십 영상에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토요일이죠. 그렇죠. 금요일 새벽은 A반 라방이 있고 토요일 날 저희 원포인트 레슨 있잖아요. 그쵸? 라사모 회원들 원포인트 레슨에서 다시금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이제 포스트 FOMC는 끝났습니다. 올해 더 이상 FOMC 회의는 없어요. 이제는 애프터 FOMC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느냐, 어떠한 매매 패턴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죠 기술적 분석, 지지선, 저항선 긋는 연습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함께 다루면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같이 이렇게 급등했는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 보셔야 돼요. 들여다 보셔서 사실 오늘도 보면 이 FOMC 발표 직전에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을 했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파 해볼까요? 1분봉으로 보면 보이십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분봉으로 보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다우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한번 이거는 AM장이고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엔비디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급등하기 직전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그어드린 대로 S&P 500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안에 올라와야 됩니다. 얘가 그렇죠? 딱 걸쳤어요. 얘가 이 안에 올라와서 이 안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S&P 500은 완전히 W자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 보이시죠? 자 보세요. W자 상승 시작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오케이. 자 어려울 때 여러분들 함께하고 또 좋은 날 있을 때는 함께 축하하는 미주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MC 회의도 발표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이제 차분하게 이번 주까지는 좀 뭐 이렇게 부어라 마셔다 좀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산타 랠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여러분의 매매 전략을 짜야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을 꿰뚫는 눈과 시장을 해석하는 눈, 이 모든 것은 역발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며 통찰력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오케이. 이러한 관점에서 항상 시장을 보고 큰 줄기 갖고 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땡큐 인사를 해주셨어요. 이 어려운 때는 함께 해주셔서 오늘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신 거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그마한 성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주놀 멤버십 영상 가입하셔서 함께 공부하면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놀의 멤버십 영상 가입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저희한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라니맘닷컴의 후원 요 가입 딱 누르시면은 울산에 살고 있는 은희입니다. 가입하는 날로부터 이제 한 달이니까 오늘 가입하셔도 이번 달 말까지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오늘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